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번에 서울 지역의 초수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위상팀 강의를 1년 동안 따라가면서 최종 합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의 간단한 소개, 성적 정보와 타임라인 소개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준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성적 정보입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1차 전공 54점, 교육학 20점 그리고 2차에서 실기 25.33, 심층 면접 38.67, 그리고 수업 실현 20, 지도하는 9.97점으로 합 167.97점 초수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와! 간단한 저의 타임라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2020학년도에 대학원에 전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교직이수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은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기수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2022학년도에 3기부터 4기에 거쳐서 저는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4기에서 5기를 걸쳐서 논문을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임용 준비생들을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먼저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2022학년도에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졸업 시험과 관련 학점 이수, 논문 작성 등 모든 학교 관련 업무는 그 전해에 모두 마쳤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1년 전체를 임용에 올인하였고 2023학년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부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공은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사실 인출이 전부입니다. 선생님들 처음 시작하시면서 대체 1차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전공은 뭐고? 또 교육학은 뭐지?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장쌤께서 말씀하시는 공부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고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의 공부 계획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극구 강추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부디 시간이 있으시다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정도는 미리 수강하고 임용에 뛰어드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닐 때에 미리 기본과 심화 이론을 모두 수강했어요. 그 수강 이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올해 초수로 합격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공은 특히나 이론의 양이 점점 방대해지고 그 폭이 넓고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질 뿐이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과 심화 이론을 미리 수강하시고 그 토대를 단단히 다져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와 인출이에요. 이거 말고는 정말 없습니다. 임용 공부는 무조건 달달달달 암기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출하는 것이 그 공부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제가 한 공부라고는 이 인출밖에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인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시는지는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수기 인출이 가장 편해서 수기 인출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실에 다녔기 때문에 말로 인출할 수 있는 구두 인출 상황이 안 되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결국 손으로 써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기 인출을 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시험에도 잘 맞을 거라고 판단해서 수기 인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인출하고 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인출 내용을 채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출하고 나면 그 작업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지치실 거 저도 진짜 100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채점까지 하셔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육학은 잘 모르겠는데 전공만큼은 스터디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여기 직강에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장쌤께서 이렇게 무작위로 전공별로 선생님들을 섞어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세요. 저는 그 스터디에 이렇게 들게 되었었는데 운 좋게 정말 좋은 스터디원 선생님들을 만나서 1월 달에 만나 뵈었던 분들과 11월 종강날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초수 선생님들이셨는데요. 난 초수라서 스터디를 들면 방해밖에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나는 좀 재수기도 하고 스터디를 들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셔서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 운영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터디를 기상 스터디, 설명하고 인출하는 스터디 등등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했는데요. 다 다른 분들을 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 분들끼리 계속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부법을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월부터 11월 직강 패키지를 끊어서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 전반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위상미술의 1년 패키지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은 저는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5, 6월에 위상미술에서 제공하는 기출분석 강의만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선생님들 지금부터 정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저는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함께 중학교라고 하면 이렇게 교육과정 시트를 만들어서 중간에 구멍을 뚫고 여기 와서 같이 수기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전화 스터디 이용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워드로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지금부터 암기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정말 싫고 지루하고 귀찮은 과정인 건 알지만 지금 싫다고 미루셨다가는 나중 가서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권화는 전 기본서에 30 제본을 해서 기본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심화이론도 뜯어서 넣고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단면 독사한 걸 붙여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서가 정말 이만큼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링을 했는데도 그 표지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기본서를 만들었었는데 단권화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약노트 저는 제작을 했었어요. 저희 스터디원 선생님께서 인출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스터디원 선생님과 둘이서 절반씩 분량을 나누어서 했는데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초수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약간 구분이 안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요약노트를 제작하시는 것보다 기본서 그리고 심화이론을 탄탄하게 여러 번 돌려보시는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독서,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필독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릭 서양미술사를 임용 뛰어들기 전에 한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미술용어사전, 현대미술용어사전 같은 걸 구매를 했지만 저는 제가 활용할 줄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사 영역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정도로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저는 마찬가지로 1년 직강 패키지 수강했었고 저는 근데 교육학만큼은 전공처럼 꼭 기본 이론을 미리 수강하시라는 말씀은 굳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20점이라는 좋은 점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은 딱 정해진 그 양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1년만 공부하시더라도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교육학 때문에 저는 초반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처음 보는 이론이고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화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미술 선생님들 정말 실력 쭉쭉 올라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강사님들 커리큘럼 그대로 수강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해와 인출입니다. 정말 임용 공부는 인출이 끝이고
그 시작이에요. 그냥 인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학은 1월부터 인출을 바로 시작했어요. 교육학은 이론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약 노트, 아마 암기 자료 이런 걸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그거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저는 1월 달에 스터디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했으나 전공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권화는 저는 가지고 다니던 기본서에 마찬가지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학은 요약 노트를 따로 만들 이유는 전 잘 없을 것 같고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로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학은 정말 그 기본 이론들을 가지고 쭉 인출하는 작업들만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법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공과 교육학 비중은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5대5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이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7, 8월에는 6대4, 9, 10월에는 아니지, 7대3 이런 식으로 점점 교육학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건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굳이 쓰지 않으시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공량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장쌤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 비중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장소는 독서실을 활용했고 전 집에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저는 열품타라는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찍히는 숫자만큼 공부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 공부 시간만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사용했는데 저는 보통 7, 8시간 아니면 많으면 10시간 이상 정도 공부를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몇 시간을 했고 저는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0월까지는 주 1회, 일요일마다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 멘탈 관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전공에서 만났던 스터디원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친해져서 그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구멍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차는 그냥 썰 정도로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평소작이고요. 저는 학원 일단 선택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같은 스터디 같이 했던 1차 선생님들이랑 같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하지? 등록을 했었는데 그분들이랑 다녀서 그런지 저는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시험 직후부터 주 5회 수강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날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기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좀 냈어요. 그리고 1차 발표 이후부터는 주 6회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스터디 운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은 따로 학원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거기에서 다른 교과, 동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차 발표 이후에는 주 2회, 그리고 실기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매일매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의 주안점은 제가 이렇게 5가지로 꼽아 보았는데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잘 취사 선택해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묻는 걸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심환과 인대놀 고민하시는 선생님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드셔보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을 좀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미리 사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복장은 블랙 화이트 정장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을 하고 갔고요. 다른 색깔도 입고 오신 선생님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현과 지도안입니다. 저는 수업 실현은 위상미술에서 제공하시는 2차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거기에서 즉석으로 구성해 주시는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모의 실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아까 중요한 건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매 모의 면접과 매 모의 실연마다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셔야 돼요. 최소 3번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서 실수를 자꾸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그리고 위상미술에서 제공하는 모의 문항을 풀었고 교과서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실연에서의 주안점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 일시정지 해주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복장은 면접보단 살짝 가볍게 지금 저의 복장처럼 입으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머리만 단정하게 이렇게 풀어헤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안은 사실은 지금에 와서도 지도안이 뭘 요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습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인 연결 고려하시고 조건을 빠짐없이 지키신다면 아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도안 시험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작성해 보실 수 있는 연습지를 주세요. 그 연습지에 얼개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식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맺음말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용공부, 고시공부 너무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생님들 힘내시길 정말 바랄게요. 초수여서 혹은 내가 도전을 해보았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테고 이제 시작에 앞서서 두려움이 앞서는 선생님들 많으실 거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제가 했으면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정하게 상담해 주신 위상 선생님, 장지연 선생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위상쌤, 장쌤 잘 믿고 따르신다면 아마 합격에 다다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